그 프로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를 나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들 그렇게 해서 나 스스로가 발전이 되면 그러면 결과는 따라온다. 네. 되게 중요한 원리고 많은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. 그죠? 그런 거예요? 그렇죠.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잘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폭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. 번아웃이 오기도 해요. 그런 것들. 왔었죠. 와서 실제로 2021년, 2년에는 던져놨었죠. 실제로 제가 영상을 거의 제작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어요. 네. 그거는 이제 구독자 수가 조금 정체기여서 좀 힘들으셨던 건가요? 아니면 다른 심리적인? 돌아보면,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체기였던 게 구독자 수가 잘 안 늘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네. 때는 영상을 더 재밌게 만들 자신도 없고 뭐 좀 더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영상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스스로한테 합리화를 줬던 것 같고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독자도 안 늘고 조회수도 안 나오니까 힘들었던 것 지친다. 같아요. 네, 지쳤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끊고 이제 요즘엔 되게 왕성한 활동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그래봤자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어쨌건 왕성하게 엄청 왕성하시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 그런 것들이 있나요? 지금도 네. 기간을 정해놨어요. 그 기간 안에는 내가 무조건 해본다. 네. 어떤 부분에 몰두하고 계신가요? 요즘에는 그러면? 요새는 릴스랑 쇼츠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쪽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콘텐츠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스피치에도 몰두하고 계시지 않나요? 그 스피치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. 최근에 책도 냈어요. 그러니까 제 책은 아니고 네네. 제 출판사에서 네네. 우울증 관련된 책이에요. 이따가 정말 하나 드려야겠다. 네네. 우울증 관련된 책을 또 하나 내기도 했고 네, 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어지럽긴 한데 네. 어쨌건 영상과 스피치 강의로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원래 강의를 싫어했어요.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에요. 네. 나라는 사람이 네.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부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난 누가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서. 네, 이거를 왜 못 알아듣는지를 생각하고 설명해 주는 게 선생님인데 네. 나는 아니 이게 왜 그러지?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과외 알바할 때 알고 네. 난 선생을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근데 그 생각을 왜 2년 전에 바꿨냐? 제일 크게 달라진 건 네. 그런 나한테조차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. 네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좀 더 잘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. 내가 그동안 뭐 배우고 경험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것들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러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. 실제로 지금 2년 정도 되니까 결과들이 나와요. 어떤 사람들이 변하고 있나요?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말은요 정말 빨리 변해요. 왜냐면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살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뭐 하나 가르치면은 알게 모르게 하루 종일 연습하는 셈이 돼요. 그래서 말은 정말 빨리 변합니다. 그 처음에 왔을 때의 사투리를 가졌다든지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목소리 발성이 이상하든지 했던 사람들이 짧게는 한두 달, 뭐 길게는 6개월, 1년 동안에 달라지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보는 게 요새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.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.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책임감과 저는 약간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. 아까 그 이제 뭐 PD나 방송국에 대한 책임감으로 내가 이걸 몰두했는데 요즘에는 이 사람들을 내가 좋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뭐 어떤 그런 뭐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 또 책임감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 원동력이 어쨌든 그런 가치를 대학 가지고 뭔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잠깐의 그런 누구나 약간 슬럼프나 번아웃 시기는 사실 저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데 지속적으로 잘 하고 계신 본인만의 어떤 그 생각의 습관이라든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습관을 가지고 있다 또는 행동의 루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혹시 있으실까요? 굳이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것 중에 이거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
저는 남 탓을 잘 안 해요. 아,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일이 생기고 벌어지고 잘못된 일이 터지면 다 제 탓이라고 생각을 일단 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네.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리가 안 돼요. 이거 뭐 내가 남을 때릴 거예요, 못 줄 거예요, 가르칠 거예요, 뭐 안 되잖아요. 근데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고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는 대체로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그거를, 아유,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. 아우, 이렇게 하고 있기보다는, 네. 다음에 더 나아질 방법이 없나를 음.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. 네. 개선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하신다. 예, 그러니까 뭐 오늘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고, 그렇죠. 이건 지나간 일이고, 그러면 다음에 이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, 그때는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해서 이걸 좋게 만들까? 요걸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.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나요?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. 네네. 스트레스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이 말씀하신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,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일단 인정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.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겠어. 뭐 이런 거거든요. 진짜 딱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, 통제한다고 얘기하는군요. 이 전문 용어가 이거구나. 아, 네네. 다음은 이렇게 얘기하지. 어쨌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쪽은 그건 신경 안 써요. 뭐 어떻게 하겠어요, 그거를. 예. 그래서 좀 스트레스에 좀 강하다. 오히려 그런 그죠. 그런 분들이 되게 스트레스에 강하시고 오히려 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분들의 특성은 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계속 잡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. 아까 얘기했던 그러시더라고요. 제가 그렇고 또는 환경이 그렇고 난 성격이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. 근데 아예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이걸 좀 뚫고 오셨던 것 같은데. 그런 것도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재밌었던 경험이, 예전에 제가 과학 다큐멘터리를 오랫동안 MC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때 수면 뇌파 같은 걸 재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, 그 실험 대상으로 MC가 갔어요. 하셨어요. 그래서 저를 테스트를 했거든요. 근데 그때 테스트 하신 그 과학자분이, 스트레스 평소에 안 받아요? 라고 하는 거예요. 결과를 보시더니. 그래서 잘 안 받는 것 같긴 해요. 왜 그러시나요? 그랬더니, 아니, 이렇게 낮은 거는 보통 저기 산에 사는 스님들한테나 나오는 수치인데,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90몇이 나왔대요. 그래서, 그러니까는 내가 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신경을 끄고 여기 집중하니까는 이게 자극을 조금 덜 받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겠다, 그죠? 네,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, 최대한 안 쓰긴 하죠.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, 어쨌든 어떤 일을 할 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지만, 없는 부분에서라도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조차도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거를 아예 놔버리니까 내가 너무 성의 없게 놔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나는 왜 그러지? 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자책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. 조금 더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. 네. 저것도 좀 남을 설득한다든지 뭐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긴 해요. 맞아요. 그게 어차피 우리가 100의 에너지를 이제 분배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바꿀 수 없는 것에 내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못하게 되는 거니까 좀 잘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, 특히나 그 우리말 겨루기의 그런 부분에서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자원이 많이 없는 거죠, 쉽게 말해서.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막 쓰게 되면 그 여유에 도달하는 시간도 아마 오래 걸리셨을 거고, 그럴 수 있죠. 네, 집중을 잘 하셨던 경험들이 아마 이때까지의 원동력, 그리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부분들이 아닐까,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. 그거 하나 실수했다고 그 일을 그만두고 싶진 않았어요. 그죠. 그래서 이거를 실수라는 것을 확대 해석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네요.